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수경과 지승호의 정책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오랜만에 또 지금 네, 같이 오랜만에 방송하네, 뵀어요. 그죠? 그리고 방송하기 전에 네, 해야 될 게 있죠? 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분 시청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즘에 이제 지금 그 백신 이제 그 요즘에 코로나 인해 가지고 지금 예. 막 아니 사실 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 너무 무서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많이 걸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아는 지인들이 그냥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러는 입장이라 걱정이 되는데 이제 지금 왜 이거 오늘 우리가 방송하냐면 이제 초등학생 이 문제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과 지도층들은 가만히 뒷짐만 지고 있고 초중고생들만 정부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 내용이 나오고 초등학생은 백신 패스고 뭐 반대 청원을 올리고 고등학생들은 위헌 소송 뭐 국민 보호하는 정부가 맞나 이러면서 위헌 소송도 내고 정은경 그죠? 네.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 입장을 이제 밝혔고 방역 패스를 놓고 학부모 학생들은 중심으로 이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태이고 헌법 소원 청구는 물론 뭐 초등학생까지 반대 청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성호 대표는 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사실 특정할 수 있는 소수랑 식당에서 식사하는 게 위험할까요? 아니면 불특정 다수와 출근이나 등굣길에서 마주치는 게 더 위험할까요? 그 지금 이제 학생들보다도 이게 지금 직장인들도 엄청 문제고. 또뭐 버스 매일 이야기하지만 출퇴근.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시대인 지금이나 똑같이 출근 시간에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해야 한 명도 돼. 안 나와요, 여기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놀러 가서 걸리는 것보다 놀러 가서는 더 신경 쓰거든요, 사실 사람들. 맞아. 그리고 해변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맥주 마시면 걸리고 버스에서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안 걸리는 거 아닌데 좀 정부가 제대로 된 방역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는 시점인가. 이제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거기서 발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좀 풀어지다 보니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 우리는 백신을 다 맞고 이제 3차 맞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못 맞는 사람이 있다고. 맞습니다. 내 나이에 뭐 체질과 안 맞아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 강압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뭐 뭐랄까 내 체질 안 맞아 못 맞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똑같이 취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 아까도 저번에도 우리가 다루긴 다뤘는데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이 코백 피해자들 그러니까. 코백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책임도 안 지면서 일단 맞아라. 그거 죽어버리면 아니면은 몸에 장기가 손상되면은 책임 안 질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젊은 층들이 그게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다 진짜 이렇게 젊은 건강하다 보니까 이게 도는 성향이 더 심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젊은 사람이 더 많아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뭐 정부가 어떤 정확한 책임을 안 지고 5천만 원인가 뭔가 뭐 네. 주겠다는 말은 있는 것 같아. 그냥 뭐 장례 치르라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 정청장 이날 청소년 뭐 방역 패스 적용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의 학부모 학생들이 현장 뭐 의견을 뭐 충분히 경청하고 뭐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뭐 세부 시행 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말만 이렇게 했지 시행 밝히고 있나? 그러니까 뭐 또 플러스 알파 단계 해가지고 뭐 하겠다 저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제대로 된 대안이지 그냥 말 바꾸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답이 안 나오면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은 뭐 법원에서는 뭐 배심원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 참여 유도해가지고 어떤 방식이 있을지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은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자기들 공무원 조직 내에서만 그걸 뺑글뺑글 거기서만 이제. 돌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답이 안 나오죠. 이미 굳은 사람인데 머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정청상 이런 뭐 방역 패스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되는 이제 등의 조치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뭐 답변으로 나섰고 이같이 말했고 그거는 또 정부의 뭐 백신 접종 동료와 방역 패스 코로나19 이제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고 이제 말하면서 결국 청소년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방역 패스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되 현장에 뭐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세부 사안에 대해 뭐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뭐 세심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까지 지금 정부가 이렇게까지 모든 또 환자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안 가죠. 네, 그죠? 일단 유럽에서도 지금 정부에 대항해 가지고 이 코로나 백신 패스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일단 자세히는 안 와봐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피해에 대한 걱정이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주면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어떻게든 살려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처음이라고 지금 그게 제일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렇게 많이 어쨌든 멀쩡한 사람이 백신 주사를 코로나 예방 접종을 맞고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못하는 거. 근데 이제 지금 이건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이 백신으로 인해서 검증된 자료가 없잖아. 없는 상황에서 맞으라고 하니까 이 부모들이 더 이게, 문제가 되죠. 우리 지금 손자도 있는데 손자도 사실은 우리 딸도 이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무조건 맞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맞았을 때 내 아이가 그런 그 뭐랄까 문제가 생기면 그 약하고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거다. 그쵸, 그쵸. 그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차라리 아이들은 살짝 왜 가볍게 또 이렇게 만약에 코로나 와서 가볍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정상도 별로 못 느낀다 하니까 안 맞으려 하는 부모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감기쯤으로 생각하고 넘기는 것도 참 이게 문제가 됐을 네. 때 이제 그걸 대비해서 부모들은 혹시 내 그쵸. 아이한테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 아이한테 이런 일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망설이는 거고 부모들은 이에 대해서 그 대안도 내놓지도 않고 지금 뭐 섬시하게 하겠다는 말만 하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보면은 뭐 한편 청소년 방역 패스를 놓고 반대 여론이 거세고 한 고등학생은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위헌 소송까지 한다. 한 초등학생은 청와대 막 그래서 이제 청원 글을 올리다 보니까 그게 청원 글이 얼마만큼 올렸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잖아. 네, 어느 그렇죠. 정도 이제 그 청원의 숫자가 넘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물론 정부보다 여기 앞에 우리 제목이 말했듯이 지금 국회의원들과 지도층들은 가만히 뒷짐만 지고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만 정부가 싸운다고 이렇게까지 기사를 나게끔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진짜 쪽팔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2021년도거든요. 지금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코딩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 저 때만 해도 그냥 학교에서 그냥 한컴 타자 교실 연습하고 말았었는데 이제는 코딩하면서 홈페이지 만드고 어플 만들고 그런 걸 다 배우니까 사실 저희 때 어렸을 때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의원님 어리셨을 때 뭐 저기 문재인 어렸을 때 그럴 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니지 달라요. 한참 높거든요. 세대가 얼마만큼 많이 바뀌고 그냥 지금하고 그때 시대하고는 맞습니다. 할 수 없죠. 그때는 네. 우리 때는 사실은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TV라든지 이것도 많지 않아가지고 이 문화 세계에서는 한참 이렇게 뒤쳐져 그야말로 교육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이게 들어가면 다 지금 뭐 그쵸. 볼 수 있고 맞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현명하고 지금 머리가 다 깨어져 있고 어른 세대가마도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그랬구나. 깨어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아. 제시해주는 정책 자체가 좀. 우리들한테 우리를 삶을 행복해 주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금방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거 방송하기 전에 그 뭐랄까 뉴스 올라온 거 보니까 또 여론조사도 떴더라고. 네. 여론조사 떴는데 희한하게 20대들이 지금 아직도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하더라고. 그쵸. 근데 40대, 50대만
50대, 40대, 50대만 그들을 지탱해주고 예. 있는. 네. 하여간 참 애매해요. 그분들이 민주당 지지에 요거 좀 벗어난 내용이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은 그들은 피해본 세대라는 인식이 조금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말 물론 여기 이 그 질병관리청에 근무하는 우리 정엄경 그 청장님도 고생이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내 아이가 혹여나 이런 그 저기 코로나 예방 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할까봐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뭐 섬세하게 챙기겠다 말로만 하지 않고 어떤 자료를 정확하게 내놔서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도 예방 접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정은경 청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정리를 해줘야죠. 대통령 지금 뭐 중요한 역할 한다고 제가 외국 나가 계시잖아요. 이게 뭐 나가서도 계속 뭐 보고받고 있는다고는 하긴 합니다만은 그 보고는 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초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정부와 싸우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성호 대표가 좀 마무리 많이 네. 같이 해줬으면 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라오는 신세대들은 지금의 기성세대와도 다르고 저희 MZ세대와도 완전 다른 세대가 될 겁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내놓아야 할 거고 다음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될지 이재명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대통령 되시는 분이 국가 100년 대계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시대를 넘어서 그 이상까지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저희 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늘 많은 홍보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네, 이수경과 여기까지 지승호의 정책을 말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